안녕하십니까.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,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저랑 작업 좀 같이 하시죠. 자, 회사에 있는 제라늄들이 이제 삽목해 놓은 것들이 뿌리가 났어요. 그래서 요거 가식하는 거 하면서 한번 대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제라늄 키우면서 돈 얼마나 쓰셨어요? 너무 첫 질문부터 너무 좀 그런가요? 제라늄 키우시면서 돈 얼마나 쓰셨어요? 꽤 쓰셨죠? 많이 쓰셨죠? 예, 저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. 상당히 많이 썼어요. 근데 제가 돈 얼마 썼냐 이거 뭐 자랑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이 제라늄을 키우다 보니까 이 제라늄도 똑같은 식물이잖아요. 근데 유난히 우리 제라늄을 키우는 사람들은 돈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이제 관엽식물은 잘 모르지만 제라늄만큼 이제 막 많이 수집하고 막 굉장히 막 열심히 키우는 식물들 중에 뭐 제일 최고 등급은 난이라고 하더라고요. 난에 빠지면 뭐 그때부터는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이 뭐 다육이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. 다육이 뭐 신상품 가격은 모종 하나가 뭐 600만원 뭐 이런다면서요. 저도 그냥 듣기만 해서 압니다. 그냥 저는 다육이는 안 키우니까 잘은 몰라요. 근데 우리 제라늄도 사실 집중해서 막 수집하면서 신상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은 돈 상당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. 저도 이제 횟수로는 3년째, 그리고 정확히는 한 1년 한 9개월, 1년 9개월 이 정도 돼가거든요. 1년 9개월 정도 돼가는데, 저도 지금껏 제라늄에 쓴 돈이 1000만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. 1000만원은 좋게 넘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모종값 뿐만이 아니라 제라늄 키우는데 필요한 우리 뭐 식물 등이나 뭐 여러가지 장비 등이나 뭐 비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비용들을 총 다 합쳐보면 저도 1000만원은 확실히 넘습니다. 세보지 않았어요. 세보면 속상할까봐 세보지 않았고요. 근데 여하튼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료에 대해서 그리고 제라늄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제라늄자만 붙으면 그 제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구나. 아, 성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뭐 다를 게 없는데 왜 제라늄자만 붙으면 이렇게 가격이 확 뛰는 걸까?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거를 제라늄 텍스 현상이라고 붙여봤어요. 제라늄 텍스. 그게 무슨 뜻이냐면, 텍스는 세금할 때 텍스 영어 단어고요.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. 핑크텍스라는 말이 있어요. 핑크텍스가 무슨 뜻이냐면, 여자들이 쓰는 물건은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. 자, 대표적으로 저는 미장원에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. 똑같이 커트를 하는데 남자 커트는 더 싸고 여자 커트는 더 비싸죠. 저 머리 길이 보세요. 웬만한 남자들하고 머리 길이 똑같아요. 근데 그러면은 저는 머리 짧으니까 남자 커트 비용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여자 커트 비용으로 받아요. 그리고 화장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
여자들이 쓰는 물건은 더 비싸게 받는 거, 이거를 핑크텍스 현상이라고 말하거든요. 근데 우리 제라늄계에도 제라늄 텍스 현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어느 날 불현듯 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왜 제라늄자만 붙으면 이게 비싸지는 걸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, 이 제라늄도 대부분 여자분들이 키우신단 말이에요. 제라늄도 꽃이기 때문에 제라늄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요. 카페에도 보면 남자 회원분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 여자분들이 대부분 키우십니다. 그래서 이 핑크텍스 현상이 제라늄에도 그대로 옮아간 것이 아닐까?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. 그리고 우리가 제라늄을 진짜 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, 정말 막 교주님처럼 신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? 어떻게든 잘해주려고. 그래서 뭐 제라늄 누가 좋다 하는 뭐 새로운 비료나 영양제나 뭐가 나왔어. 그리고 제라늄 전용이라고 써있어. 이것만 주면 꽃도 잘 피고 애가 무름병도 안 걸리고 다 잘 산대. 그러면 무조건 지르고 보죠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. 저도 처음에는 제라늄에 누가 좋다는 소리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사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. 왜냐면 제가 이제 흙 자체를 상토가 아니라 제가 배합한 이제 흙으로 쓰기 때문에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거든요. 제가 만든 흙은 한 6개월 정도 영양제를 따로 안 줘도 지가 그냥 알아서 살 수 있을 정도의 흙이에요. 이제 가끔 목초액이나 뭐 이런 거만 줍니다. 근데 목초액 같은 것도 뭐 제라늄에 특화됐다 이러면 가격이 갑자기 막 확 뛰어버립니다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소비할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할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사실 비료의 성분은 다 똑같아요. 질소, 그리고 칼륨, 그리고 뭐 인, 비료의 성분은 다 똑같아요. 근데 거기에 제라늄 특화다, 뭐 비율을 어떻게 했다,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갑자기 뛰어버린다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는 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진짜 나한테 없는 거고 꼭 필요한 영양제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좀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제라 땡, 제라 땡땡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막 제라늄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쓰시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일반 그 성장 촉진제나 개화 촉진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거 쓴다고 해서 여름에 무름병으로 안 죽든가요? 아이고,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진즉에 샀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거 쓰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. 이거 쓰면 절대 제라늄 무름병 안 걸린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을 거고, 저는 제 성격상 진짜 여름 무름병에 죽어도 안 걸린다 그러면 나는 그게 100만 원이어도 샀을 여자예요. 100만 원이어도 사죠. 제가 지금 그동안 쓴 모종값이 얼만데요. 올여름에 죽여먹은 모종값이 얼만데요. 100만 원이 대수입니까? 그 정도 쓸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어요. 그렇다라고 뭐 광고를 하고 무름병에 강해진다,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제라늄에 뭐 특화되었다 어쨌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잘 안 믿는 편이에요. 잘 안 믿고 그냥 있는 그 뭐 성장 촉진제, 있는 개화 촉진제,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기농 이제 자연재료 그냥 그런 것들을 쓰는 편이거든요.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영양제는 뭐가 좋고
좋고 영양제 못 쓰면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정보들 되게 많아요.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라늄자에 딱 붙으면, 제라늄자가 딱 붙으면 우리가 갑자기 그때부터 지갑을 빡 열기 시작하잖아요.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정지돼 버리고, 우리 제라늄 교주님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만들어진 거라고, 이거 쓰면은 너무너무 좋다고, 우리는 갑자기 그때부터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. 있었으면 예전쯤 난리 났다고. 그거 쓰면 제라늄 물음병 죽어도 안 걸린다고, 여름에 다 살아남는다고 난리 났죠.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.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막 누가 어떤 좋은 비료 샀다, 막 이거 추천한다, 이런 것들에 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. 그것만으로도 적절하게 잘 쓰시면 돼요.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상토를 쓰시잖아요. 근데 그 상토에는 제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비료가 영양분이 2달치밖에 없다고 늘상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2달 단위로 2달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제때제때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그게 막 새로 나온 어떤 막 신상 제라늄 비료 뭐 이런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. 필요의 성분이 다 비슷하니까. 저는 그래서 누가 막 어떤 제품이 좋다고 막 하면 저는 성분표부터 봐요. 성분표를 봐서 질소, 인, 뭐 칼륨, 마그네슘 뭐 이렇게 쭉 봐요.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랑 비교해 봐요. 비슷하면 안 사요. 그냥 이름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. 이름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.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래서 오늘은 왜 제라늄자만 붙으면 비료고 뭐 용품이고 뭐든 간에 흙이고 다 이렇게 비싸지나,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. 근데 이거는 핑크텍스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여자들이 쓰는 물건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, 그거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현명한 소비, 그리고 너무 많이 사들 필요 없고 너무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. 제라늄은 실제로 영양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게 정설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댁의 제라늄들은 비료가 부족하기보다는 비료 과다일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, 좋은 거 너무 많이 주시니까,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좋은 거 얼마나 때려 넣습니까. 그러니까 나 비료가 부족한데 뭐 굳이 떨어지기 전까지는, 다 써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굳이 사실 필요 없고 있는 거 잘 주시면 되고, 오히려 너무 많이 주는 걸 조심하시는 게 좋다, 그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었어요. 저도 초반에 초짜 때, 입문 때 진짜 누가 좋다는 소리만 들리면 다 사드렸어요. 그래서 집에 지금은 이만큼입니다. 비료나 영양제가 이만큼이에요. 쓰질 않는 걸 뭐. 제가 흙을 바꾸고 나서부터 영양분을 자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안 쓰거든요. 집에 이만큼 있어요. 그래서 비료나 영양제도 예전에는 나눔 많이 했어요. 갖고 있으면 뭐해, 안 쓸 건데. 여튼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제라늄 오래 키워야 되잖아요. 제라늄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 계속 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 돈 잡아먹는 귀신이 제라늄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소비를 했던 거예요. 자, 우린 이제 현명한 소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여름에 에어컨 켜주세요. 그게 정답입니다. 오늘도 전기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. 이상 끝!